감정가는 13억 2,200여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24%가의 3억 1,700여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경매 사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1354평, 그리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건물 두 동의 연면적이 약 한 66평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인근에 화성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입주민 대부분이 기아자동차에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요층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입주 여부가 궁금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대부분 빈집이 없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없어서 최저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24%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약 한 4가지 정도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토지의 면적이 약 1354평 정도가 되는데 실제 도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중에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3명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이 미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도로를 포함해서 토지 전체가 22필지인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목이 전입니다. 농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경매로 나올 때는 약방의 감초처럼 유치원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4가지에 맞춰서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 입찰을 하려는 분들을 중심으로 실전 투자반을 진행하고요. 경매 고급 과정인 특수물건 분석반을 진행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공리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여기 다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방의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전체 1505.54평 중 1354.72평이 매각 대상인데요. 여기 지분이라고 표시된 이유는 일부 필지가 도로인데요. 그중 도로는 일부 지분만이 나왔기 때문에 편의상 지분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실제는 지분 경매라기보다는 독립된 필지에 대한 매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을 한번 볼까요? 건물 면적은 연면적이 66.78평인데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의 면적의 합계가 66.78평입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인데요. 감정가는 13억 2,200여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1,700여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입찰 진행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는 24년 1월 19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 감정가는 15억 2,9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정가가 13억 2,200여만 원입니다. 이 감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경매 진행 도중에 일부 필지가 경매가 취하되면서 감정가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뒤에 2차 매각길에서 4차 매각길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유찰이 됐다가 현재는 제5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4년 6월 4일입니다. 자, 이어서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 현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토지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전체 토지의 매각 필지 수는 22필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약 1354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11필지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11필지의 면적의 합계가 546.15평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 중 도로로 빠지는 면적이 상당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실제 도로를 뺀 가용 면적은 약 808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뺀 11필지 중 건축이 가능한 필지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료를 보시면 목록 1번, 485번지, 이게 전인데 56평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485-21, 지목은 전이고 244평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항목, 491-67, 역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48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491-72번지,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81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목록 18번을 볼까요? 사공리 491-48번지인데요. 지목은 되고 면적은 약 6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491-50 역시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약 60평 정도 되는데요. 요 두 필지에는 각각 건물이 한 동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건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건물은 491-48번지 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491-5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역시 2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매각 물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토지가 총 22필지, 그 중에 11필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총 매각 면적 1354평 중에서 도로 부분이죠. 도로 부분이 약 한 546평 정도가 빠지면 실제 가용 면적은 808평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6필지 정도가 됩니다. 자, 방금 그 토지와 건물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토지와 관련해서 비록 도로 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4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그 임차권 부분은 어떤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는 두 동의 건물이 그 매각 대상인데요. 그 건물에 관련된 임차인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3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김수모 씨, 김종모 씨, 이필모 씨. 그 말소 기준관리 일자가 2022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 모두 다 말소 기준관리 일자보다도 전입신고 일자가 빠릅니다. 김수모 씨 같은 경우는 22년 3월 16일, 김종모 씨는 2018년 2월 14일, 그리고 이필모 씨는 22년 2월 14일이니까요. 이 세 사람 모두 전입 일자가 좀 빨라서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매 자료에는 전입신고 일자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나머지 두 가지 문제, 농지취득자격 증명과 유치권 부분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토지 부분에서 잠깐 확인했지만요. 전체 22필지 중 11필지는 도로, 그리고 나머지 11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가 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관서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을 해서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입찰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지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쓰레기 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및 건축물 폐자재 등이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일부는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해서 농지증 발급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요, 약방이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유치권인데, 자, 이 물건의 경우에는 유치권 신고가 과연 돼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유치권과 같은 내용들은 보통 이제 비고란에 표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전체를 보더라도 유치권 신고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번호 2번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과 같은 사건 번호 물건번호 2번인데요. 자, 이 물건은 단독주택 하나가 경매가 된 사건인데 지난 4월 30일 날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당시 3명이 입찰했는데 감정가는 2억 6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낙찰은 8,100여만 원. 감정가 대비 약 39%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면서 이 물건번호 2번, 지금 현재 이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물건번호 2번의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 목록 29에 대하여 장사모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 공사대금 2억 3,800여만 원.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록 29는 물건번호 2번 물건의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해서 정리해보면 2021 타경 6383으로 두 개의 물건이 물건번호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물건번호 2번에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서 현재 사건인 물건번호 1번에 대해서는 유치권 신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단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유치권 신고가 전혀 없는데요.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난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때는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유치권을 인수한다든가 그런 위험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물건의 경우는 입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약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첫째는 매각 대상 면적 중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인데요. 전체 매각 대상 면적은 약 1354평 정도가 되는데 도로분을 빼면 실제 가용 면적은 808평 정도가 된다는 점,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자격 증명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만은 없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분은 물건 번호 2번과 달리 이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원 신고가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차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경매를 하다 보면 항상 부닥치는 고민인데요. 선수의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을 때 입찰자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권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부딪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록 차선책이긴 하지만은 경매 신청 채권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화성 한마음 신협입니다. 화성시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신협에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입찰의 진정성만 보인다면 충분히 신협의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니까요. 이 물건을 꼭 입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면 바로 이 임차권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 조사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